와이사스 앞전 시간에 얘기한 거는 일반적인 와이사스를 따는 걸 얘기했는데 우리가 보건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보건 가공. 자, 우리 세탁소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이 몇 가지냐? 지금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사고 많이 치죠? 안 쳤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이염사고, 그죠? 그 다음에 타색사고, 이런 사고가 거의 세탁소에서 일어나는 사고 90%가 색깔에 관계된 사고예요. 그러면 그런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오는 분도 많이 있어요. 이염도 빼고, 염색도 하고. 그런데 그 기술은 돈 되는 기술입니까? 우리 세탁에서 기술이, 돈을 벌 수 있는 기술은, 첫째 기술은 세탁 기술, 그 다음에 보건 가공 기술. 왜? 소비자인데 돈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이잖아. 이염 제거 기술, 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 사고 쳐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는, 그 기술은, 물론 돈 안 물려주니까 돈은 버는 기술이지만, 소비자인데 돈 받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염색. 소비자들 옷 가져오고 염색하는 일, 할 일 뭐가 있어요? 염색은 요즘 세탁소 안 합니다. 그런데 염색을 배워놔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얼룩 빼기를 하든지 아니면 작품을 잘못 써서 탈색을 시켰다. 이럴 때는 염색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기술은 부가적인 기술이고 돈 버는 기술이 아니라 까먹는 기술. 그런데 보건 가공 기술이라는 건 뭐냐? 기존에 여러분들의 세탁만 해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거는 기본요금밖에 못 봅니다. 병원도 보십시오. 내과, 외과 뭐 많이 있죠. 그중에서 돈 제일 잘 번 데가 어딥니까? 성형외과죠. 성형외과. 세탁은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세탁하는 그 세탁 요금은 다 똑같아요. 어디 가도. 그러면은 내 가게가 평수가 40배이다 50배이다 평수가 크다. 장비를 많이 내놨다. 그러면은 숫자를 많이 하면은 돈은 좀 더 벌겠죠. 하지만은 똑같이 30평짜리에서 대다수가 10평 내외니까 그 평수 안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어요. 세탁으로서는. 절대 세탁으로서는 10평 같으면은, 벌 수 있는 게, 일할 수 있는 장수가, 하루에 장수가 100장이에요. 최고 할 수 있는 게 100장. 20평 같으면 200장. 30평 같으면 300장. 10평당 100장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평수 따라가는 그게 대다수 그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15평 내가 하고 있다. 나는 150장까지는 할 수 있다. 근데 150장 하면요, 몸살 나고 병들어요. 오래 못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 젊은 친구들처럼 진짜 싱싱한 저런 분들은 하루 종일 일해도 평온한 감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 나이 40, 50, 60 돼가지고 힘든 일 하면요, 오래 못 가요. 그러면 편하게 일을 해야 돼요. 편하게 일을 하려면 한 점 단가를 올려야 돼요. 한 점 단가를 올린다는 게 하루에 몇 점이 아니고 한 달 평균, 여러분들 한 달 평균 들어오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럼 와이사스부터 시작해서 오리틀 잠바까지 전부 다 무조건 한 장씩 쳐. 넥타이까지 한 장씩 쳐가지고 한 점당 단가가, 평균 단가가 본인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한 3,500원 많이 나오면 3,500원, 진짜 많이 나오면 4,000원 나올 거예요. 단가 잘 받는 집에 양보 함부로 8,000원 받는 집에. 그런데 점당 단가를 6,000원에서 8,000원 올리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일은 하루에 100장 하는 집이 100장에서 점당 단가가 3,000원이다. 그럼 30만원 돼야 돼요. 100점 들어갔을 때 30만원이에요. 그런데 50점 들어오고도 30만원이 돼요. 빨래만 해가지고 절대 안 돼요. 보건 가공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보건 가공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옷인데 묻은 오염도에 따라 가지고 소비자인데 요금을 별도 차등 요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욕탕에 갔을 때 기본 요금 8,000원만 주고 목욕하는 거와 가서 15,000원 더 주고 때밀이 하는 거, 그런 차이죠. 세탁소에 가져온 옷들은 그냥 일반 요금은 뭐냐, 세제로만 가지고 빼는 기술. 세제만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현재 세제 다 써주고 계시잖아. 그 세제만 가지고 세탁해주는 거는 기본 요금이에요. 요금이. 나무 내가 7,000원 받는다. 그럼 7,000원. 그게 기본 요금.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후 가공 기술이나 보건 가공 기술 플러스 약재가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은 별도의 요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자, 와이사스 기준으로 합시다. 어떤 와이사스, 어떤 점에는 와이사스를 1,000원 받아요. 근데 어떤 점에는 거기 15,000원도 되고, 10,000원도 되고, 5,000원도 돼요. 그럼 메이커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 와이사스
기본 3,000원 받고 있죠. 보통 3,000원 받으면 돌았을 때 5,000원 쉽게 받아요. 보통 와이사스들이 누렇게 돼야 들어옵니다. 누렇게. 그죠? 누렇게 돼 들어오는데 그 누른 거를 지금 요거는 제일 기본적인 보험가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 하얀 옷. 하얀 옷인데 누렇게 돼야 들어왔다. 그럼 손님한테 지금 저쪽에 앞에 보면 그 티셔츠 하나 걸려있죠. 그 티셔츠 아니 여자 옷. 저 하나 가져왔어요. 걸려있는 거. 그 앞에 난방. 보건 전 우선한 거 있죠. 뭐. 저쪽 보시기. 그거 가져왔어요. 지금 옷이 보면은 원래 이랬어요. 원래 이런 옷이에요. 이런 옷이 보건 가공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런 옷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오는 손님마다 보건 가공이 뭡니까? 물어봐. 이것저것 설명하려고 하면 머리 아프잖아. 요거 카운터에 걸어놓으시라고 그러니까. 걸어놓고 요런 옷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2,000원 더 비쌉니다. 많이 부르면 안 돼요. 와이사스에다 얘가 뭐 10,000원 더 붙이고 5,000원 더 붙이고 손님 더 바쁩니다. 피로딱합니다. 왜? 와이사스는 오래 입는 옷이 아니고 어느 정도 한 1년, 2년 있다가 갖다 버리는 옷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2,000원밖에 더 붙이라. 그러면 3,000원 하벌 옷을 2,000원 더 받으면 어지간한 흰 와이사스는 거의 다 5,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냥은 안 되고 손님한테 딱 보여주고 요런 옷 다 들어오거든요. 요런 옷. 요렇게 됩니다. 뒷말 할 필요도 없어. 2,000원 플러스예요. 100이면 100 다 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세탁 하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망구 본인 생각으로 돈 더 달라고 하면 손님 뭐라 하지 않겠나. 지시대 지가서 묻고 얘기를 못하는 사람 천재예요. 다 그럴 거예요. 과감하게. 그걸 왜 그러냐면 용기와 기술이 없어요. 내가 기술을 배웠으면 그 기술을 당연하게 소비자한테 써먹어야 돼요. 그 대신에 요금도 정당하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2,000원 정도 더 하면 손님은 오케이 바로 콜합니다. 그러면 3,000짜리가 5,000 되죠. 그럼 점당단가가 얼마 올라갔어요? 2,000원 플러스 되었잖아. 와이사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면 와이사스가 아니고 실크 브라우스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실크 브라우스가 이렇게 누렇게 들어왔어. 이렇게 해드릴게요. 실크 브라우스는 최소 30만원에서 100만원 넘어갑니다. 옷 가격이. 그럼 그럴 때는 소비자인데 자, 실크 브라우스 세탁 요금 5,000원이다. 그러면 요거 요런 데는 요렇게 하는데 10,000원 추가됩니다. 그럼 손님 100% 해달라고 합니다. 어느 세탁소 가도 하얗게 못 만들었으니까 겨드랑이 누런 거 못 뺐으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면 점당단가 얼마 올라갔어요? 10,000원 올라갔죠. 5,000원 받아도 15,000원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건 가공 기술 지금철이 최고 좋아요. 지금 여름철에. 겨울옷은 검은 옷이 많아서 보건 가공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여름옷은 밝으니까 밝은 옷은 다 보건 가공 대상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종전까지 해놨던 옷들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공과 치시라고. 아, 내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특별한 기술 배워고 왔는데 보건 기술 배워왔으니까 가져오시라고. 근데 손님은 단골 손님이니까 내가 이번에 싸게 해줄게. 처음에는 맛배기로 그냥 하나씩 해주면 돼요. 처음에 기술 배워가 바로 돈으로 정해지지 마시고 장사도요 입으로 다 해야 돼요. 가져왔으면 10개 가져왔으면 그 중에서 한 개를 서비스로 딱 해주라고. 그러면 나머지 다 해달랍니다. 그리고 집에 갖다 놨는 비늘 시향하는 옷들 다 넣어봅니다. 다시 해달라고. 돈 더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받으십니다. 받으시면은 평균 100점에가 30만원 버는 거와 50점 해도 30만원 벌 수 있어요. 그럼 100점 해가지고 50만원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프로테지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30만원 벌고 50만원 벌니까 20만원 더 벌잖아요. 그럼 한 달 접어서 돈이 얼마인가?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1년 하면 어마어마해요. 여기 그거하고는 좀 다른데 금액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세탁 요금요, 여러분들 편의점 곳에서 요금을 어떻게 올리려고 합니까? 절대 500원단위, 1,000원단위 안 올립니다. 표시는 아니니까. 오늘 갔는데 원래 그 뭐 1,350원 했는데 오늘 가면 1,400원에 몰라. 50원씩 올리면 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밖에 사람도 몰라. 100원 올리도 몰라요. 그거를 주기적으로 석 달 만에 한 번씩 올리다고. 1,350원 받던 걸
한 석 달 있다가 1,400 먹고, 그러죠. 50은 100은 오르죠. 그러면은, 옷이 하루에, 점포에는 몇 개 안 오르지만, 전체 공장 다 따지면요. 100은 오르면은, 그 본사 사장 주문이, 우리 어마어마하게 나요. 조금씩 표시 한 마리 올린다고. 그러다 나중에 결국 세탁소에 보면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보금 가공 기술을 여러분들이 꼭 배워야 돼요. 근데 보금 가공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오염 물질이 묻어가지고 변화되지 않은 거, 썩지 않은 거. 쉽게 말하면은 겨울철에 오염 물질을 묻으면은 잘 져요. 겨울 내에 입은 옷을 봄에 세탁하면요. 봄에 세탁하면 하는 거지. 봄 되면은 세탁할 때 때가 잘 나갑니다. 그 오염이 겨울철에 날씨가 추워서 변화가 없어요. 산화가 안 됐어요. 산화.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데 여름에는 오염이 묻으면은 일주일이 지나면 바로 옷에 산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거는 바로 똑같아요. 여기 음식물 있죠.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여름철에 먹는 음식물을 먹고 그냥 식탁 위에 놔놓으세요. 일주일 뒤에 다시 먹을 수 있는가? 못 먹어요. 벌써 썩고 곰팡이 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옷에 묻은 오염도 똑같아요. 계절 따라서 똑같다고. 여름 옷은 오염이 물질이 묻으면 빨리 산화가 된다. 산화가 된다는 것은 세제로는 절대 뺄 수 없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세제로는 일반 세제로는 안 된다. 세제는 묻은 지 얼마 안 된 것, 산화가 되기 전 단계까지만 빼는 게 세제의 용도지. 여기에다가 보금 가공제인 산화 표백제가 딱 들어가면서 오래된 것까지 빼내기 시작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요금을, 보금 가공이라는 거는 요금을 어디서 받냐? 세제 말고 그 외의 것들이 추가로 세탁할 때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추가 요금을 받아야 돼요. 보금 가공 요금. 그 흰화이사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지금 물 20리터입니다. 물 20리터에 물 온도가 60도예요. 60도. 물 20리터. 여기에 세제가 원샷 효소 세제가 나와요. 그러면 자, 효소 세제라는 건 뭐냐? 왜 효소란 말이 나올까? 우리 사람은 식물이 아니고 동물입니다. 모든 동물에서 나오는 얼룩들은 단백질 얼룩이에요. 단백질. 그럼 그 단백질 얼룩이 섬 위에 묻으면은 일반 우리가 쓰는 일반 세제로는 잘 안 나가요. 효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세제가 있는데, 효소는 분해를 하거든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지방만 빼는 게 아니고 지방 말고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그 우리 소화제 있죠. 소화제 먹는 거, 소화제도 다 효소가 다 있는 겁니다. 얼룩을 뺄 때 효소가 포함되어 있는 세제, 그리고 산소계 표백제가 포함되어 있는 거. 산소계 표백제 들어가야 되죠. 산화된 거. 그 다음에 효소 플러스,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 그 다음에 중조라는 이름 아시죠? 중조. 세탁을 할 때 우리가 세탁하는 이유를 봅시다. 그냥 때맞대기 위해서 세탁하는 겁니다. 살균 소독을 해야 돼요. 옷에 묻어있는 병균들을 다 죽여야 돼요. 그럼 그게 뭐가 그 역할을 하냐면 산소계 표백제의 주 원료가 뭐냐면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수소 상처 났을 때 닦는 거 알죠? 그 과산화수소를 결정체를 만들어 알칼리와 같이 그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만든 하나의 고형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탁소를 하는 것은 공중 목욕탕이랑 마찬가지예요. 개인 목욕탕이 아니고 여러 사람 모습 한꺼번에 빨잖아. 그럼 어떤 사람은 피부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있잖아요. 순수 세제만 나가면 살균 소독이 안 돼요. 그 공중위생법상 그 문제되는 거예요. 옷도 깨끗해지지만 옷에 살균 소독도 해야 돼요. 그러면 산소계 표백제가 그 역할을 해요. 그럼 과탄산 나트륨이 산소계 표백제거든. 거기 포함되어 있는 세제야.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를 할 수 있는 효소가 포함된 세제야. 그 다음에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세제야. 그리고 형광등백제가 들어가 있는 세제야. 지금 흰옷 같으면. 그 이런 것들이 다 된 게 뭐냐면 원샷 효소 세제야. 한 개로 끝나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과탄산 구입하고 중조 구입하고
형광제 백제 구입하고 뭐 이것저것 내가 세탁하면 하는데 뭐 세제는 무슨 약 조제하듯이 막 이래하게 잡아가 하면 힘들잖아요. 한 방에 끝나야 돼요. 우리는 바쁜 시간이 있다고요. 그냥 세제 가면 세제 와이셔츠 가면 원샷 효소 가루로 돼 있어. 가루로 딱 잡아서 그냥 돌리면 돼요. 제가 지금부터 저를 볼 때 생각 얘기 보지 마시고 세제 약품 얘기 제가 해야 돼요. 저는 공부할 때 세제 약품 얘기 못 들었어요. 다나카 선생님이 일본에서 올 때마다 세제 약품 가져왔어요. 하고 예감제가 가르치도 안 해요. 제일 궁금한 거잖아. 여러분들도 세제나 새로운 약품 보면 제일 궁금하잖아요. 그죠? 저거 어떻게 쓰는가? 앞에 딱 나라고 갈 때까지 말도 안 해. 그 다음, 그래 와서 이제 서 얘기하는 거야.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야. 세제나 약품은요, 완전히 우리 못 씁니다. 용도를 모르면. 그리고 세제 약품 없이는 우리가 뭔 일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앞전 교육까지만 해도, 전방위 교육까지만 해도 제가 세제 약품에 대해서 상세하게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그런 얘기가 저도 좀 그런 게 있었어. 내 쳐다보면 눈빛이 이상한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안 했는데, 안 하고 넘어가니까 배우고 배웠는데 정확하게 몰라. 그래서 요번 후반기부터는 내가 세제 약품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가 설명을 다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하나라도 배울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이사스 보건 강화를 할 때는 먼저 물온도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적을 필요도 없어요. 책에 다 있으니까 와이사스 이렇게 하고 그럼 자 여기 보건 강화제가 들어가야 돼요. 황변 제거의 달인하고 과탄산 나트륨하고 차이점이 뭘까? 모든 것은 과탄산 나트륨을 주 원료로 해서 만드는 거 맞아요. 만들었는데 뭐냐면 순도라는 게 있죠. 순도. 우리가 모든 약품에 보면 순도라는 게 있어요. 시약, 연구실에서 쓰는 약품들, 시약들. 그 시약의 순도가 높아요. 이물질이 적게 들어가고. 그러면 보건 가공제 항변 제거의 달인은 순도가 산소 발생률이 높아요. 산소 발생량이 높고, 그리고 온도가 저온에서도 돼요. 40도, 50도에서도 돼요. 보통 60도 이상 넘어가야지 보건이 되는데 60도 이상 하면 원단이 문제 생겨요. 그래서 저온에서 할 수 있는 산업 표현을 할 수 있는 황변 제거의 달인. 요걸 입에 넣어요. 그리고 담가놔요, 그냥. 그런데 여기서 와이사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담가만 넣는 것보다 우리가 여러분 면 있죠, 면. 면 종류들은 운동을 해야 돼요. 세탁기로 돌려야 돼. 면은 돌려야지 되는데 면은 가만히 담가놓으면 때가 덜 빠져요. 이 말은 뭐냐면 섬유의 구조상 면은 얼룩과 수분을 흡수해요. 우리가 마루를 닦을 때 물걸레가 나일론이나 모나 실크는 아니죠. 그런 걸 닦으면 물을 흡수 못해요. 면은 어때요? 다 흡수하잖아. 마찬가지로 때도 같이 흡수하는 거야. 흡수해가 섬유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있어요. 그럼 이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거를 때를 빼기 위해서는 방망이질을 하든지 세탁기를 돌리든지 해야지 가만히 담가놓으면 그때가 안 나와요. 그래서 보건 가공할 때, 와이사스 보건 가공할 때는 이런 당분통보다는 2조식 세탁기, 가정용 2조식 세탁기 있어요. 그러다 놓고 돌려요, 그냥. 그러면 세제를 넣고 돌려도 괜찮아요? 예. 와이사스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모나 실크는 달라요. 그냥 모식은 따로 얘기할 거니까 지금은 와이사스니까 가장 기본이 세탁소에서 기본이 와이사스, 흰 와이사스란 말이야. 그 흰 와이사스만 잘 빠면 돼. 그러면 다른 건 그냥 시키는 거예요. 혼자 조금 차이니까. 그래서 기본 여기서 잘 배워보시면 다른 것들은 다른 섬유들은 쉬워요. 그래서 세탁기를 내고 돌리시라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돌리면 좋으냐? 한 15분에서 20분 돌리시라고. 물 온도는 아까 몇 도라고 그랬어요? 60도. 여기다 면 티시 들어가면 온도를 낮춰야 돼요. 티시 종류가 섞였으면. 면 100% 1대 얘기하는 겁니다. 자, 1차 헹굼을 했어요. 세탁하고 나면 헹굼했어요. 헹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후처리를 합니다. 여기부터는 앞에까지 지금 여러분들 와이사스 세탁할 때와 차이점은 뭐냐? 세제 들어가는 건 똑같았어요. 근데 단지 하나 더 들어가죠. 보건가공제, 산소비 표백제, 고순도, 황달이 들어갔어요. 황달. 이제 황변 제거의 달인데 준말을 씁니다. 너무 기니까 황달. 황달이 들어가서 모든
오래된 오염물질을 다 다 시켰어요. 그런데 분해가 안 된 게 있어. 뭐가 안 됐을까 하면 철분이 안 됐어. 철분. 그래서 사비돌이 100g. 자, 이걸 왜 그냥 수산하면 되지 왜 또 사비돌이 하는 말을 쓸까? 저도 배운 게 이래 가서 사비돌이는 먹물이라는 얘기야. 먹물. 일본말로 먹물. 그래서 책에 다 그렇게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사비돌이라고 말씀입니다. 수산입니다, 이게. 수산을 넣어가지고, 수산을 넣는데, 자, 시간은 2, 3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양에 물 20리터 같으면 한바게수입니다. 한바게수에 사비돌이 100g. 그런데, 모나 실크는 달라요. 200이 달라요. 모나 실크는. 헷갈리지 마시고, 요 면이기 때문에 강산성이거든. 이 사비돌이가 강산성입니다. 강산성을 많이 넣게 되면 섬유가 척척척척 할 수가 있어요. 째질 수가 있다고. 그래서 100g만 넣고 시간은 2, 3분만 담그면 색깔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밝아지고 옷이 매끄러워져요. 옷이. 선생님 거기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원피스가 하얀색이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면 종류였는데 사비돌을 제가 좀 담가봤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노래지더라고요. 아, 그건 면 100%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 그 우레탄 같은 스키는 거예요. 오레탄이 섞였기 네. 때문에. 지금 면 100% 얘기하는 거니까 네. 질문은 끝나고 만나면서요. 중간에 끼어들면 헷갈리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했으니까 수산 처리를 했으니까 헹굼을 해야 돼요. 면은 헹굼을 안 하면 돼. 안 하면은 그 수산기가 남아있어, 산기가 남아있으면은 옷이 나중에 다림질 할 때 보면 다 도로 누래져요. 그래서 반드시 수산 처리를 하고 나면은 헹굼을 한 2번 해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마지막에 후가공. 와이셔츠 이렇게 따고 나서 해가 보통 다림질 합니까?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후가공에 대해서. 후가공이라는 건 뭐냐면은 화장을 하는 겁니다. 섬유에. 우리 사람도 세수하고 나면은 로션도 발라주고 스킨도 발라주고 뭐 에센스도 바르고 바르잖아. 그죠? 사람 피부와 섬유는 똑같아. 앞에 했던 것들은 뭔가를 다 뺐죠. 섬유에서 모든 것을 다 뺐어요. 때도 빼고 얼룩도 빼고 수산도 성분도 빼고 다 뺐어. 빼고 나니까 옷이 가지고 있어야 될 고유의 성분들이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옷은 깨끗해졌는데 촉감이 안 좋아졌어요. 그럼 촉감을 부드럽게 해줘야 돼. 그래서 좋게 해줘야 돼. 그러면 와이셔츠 같은 경우에는 후 가공을 메이크업, 이건 메이크업 가공이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는 메이크업 가공. 뭔가를 화장을 해주는 거니까 메이크업 해준다. 그러면 후 가공을 하고 안 하고는요, 차이점이 엄청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 오시기 전에 과탄산도 써봤고 수산도 써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거까지만 썼지 화장은 안 했죠. 물론 화장을 하신 분도 있겠지만 후 가공제까지 딱 쓰고 나면 그게 완벽한 모공 가공이 되는 거예요. 자, 물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를 흔적이 남으면 물론 와이셔츠는 물 세탁을 해도 손님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와이셔츠가 아닌 양복이라든지 실크라든지 코트라든지 이런 걸 만약에 물 세탁해가 나중에 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크레인 걸리거든. 변상해야 돼. 그 후가공은 안 해서 그래요. 후가공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와이셔츠의 후가공은 왜 중요하냐? 들어보세요. 와이셔츠는 풀먹임을 꼭 해야 돼요. 그런데 풀먹임을 안 하면은 자 보세요. 지금 대기 중에 오늘 같은 날 습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습기 많죠? 다림질 할 때는 건조 다 하고 다림질 와이셔츠 싹 다립니다. 다림질 딱 하면은 다림이 온도가 고열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퀴문 빵 땡기니까 습기가 싹 말라요. 다림이 딱 해놓으면 와이셔츠 딱 걸어놓으면 딱 떨어집니다, 한마디로. 딱 떨어지는데 1시간 후에 보면 와이셔츠가 버글버글 힘이 없어. 왜 그럴까요? 대기 중에 있는 습기를 면이 쭉 빨아당기니까. 빨아당기니까 다림질 할 때는 수분이 싹 없어졌거든. 수분이 싹 사라졌다가 대기 중에 있는 습기를 머금기 시작하니까 옷이 힘이 없이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수분을 끌어당기지 않게 코팅을 해야 돼요, 옷에. 풀먹임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자, 풀먹임이 어떤 풀먹임이 있느냐? 여러분들 풀먹임 가면 제일 먼저 옛날 풀먹임, 밀가루풀, 찹쌀풀, 뭐 이런 풀도 있고, 안 그러면 저 화학약품, 뭐 CMC, 뭐 이런 풀도 있고, 여러 가지 풀먹임이 지금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풀들은 입자가 커요. 풀의 입자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실 두께, 원단의 두께를 두껍게 만들어주죠. 두껍게 만들고, 섬유가, 보면 이렇게 섬유가 이렇게 격자로 짜져 있죠. 짜져 있는데 요 미시한 구멍이 있어요.
요 통풍성 때문에 구멍이 있어요. 우리가 와이사스를 통풍성이 없는 와이사스를 예를 들어서 입었다. 그럼 비옷 입는 거하고 똑같죠. 우비 입고 끼보세요. 땀이 나가면 난리 날 거예요. 와이사스에다 풀멍이를 잘못하면은 통풍성 구멍을 다 막습니다. 다 막아서 입으면 답답해요. 사람이 입으면 바람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바람구멍을 풀이라는 입자가 다 막아두니까. 왜? 입자가 크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떤 입자 되냐면 나노 입자. 실 사이로 파고 들어가 두께는 두꺼워지지 않고 실은 탄력이 생기고 그리고 코팅이 되고 실은 코팅이 되고 바람구멍은 다 있고 그게 진정한 풀먹입니다. 풀먹입. 여러분들 풀먹이 해준다고 풀을 잡고 나에가라 풀 같은 거 칙칙 뿌리는 거 그런 거 뿌려가지고 내가 풀먹이가 다른 데가 줬어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풀 다음 가져오면서 풀먹이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 땀 나니까 목에 붙으니까 끈적끈적해. 이게 풀이 녹아가지고 사람 피부에 끈적끈적하니까 싫어하는 거야. 그 진정한 풀이 잘못된 거야. 풀먹임 자체가 잘못됐다. 그 CMC 쓰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50본드로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50본드는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벽집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옷에다 갖다 하는 사람도 참, 나 막 기절 초통하는 얘기더라고. 본드로 하면 된다 하는 사람 보면. 걔 중에 그런 사람 많아요. 묻지 말아요.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그 진짜 모를 때는 하지만 진짜 진정한 풀먹임을 할 때. 옷이 매끄럽고 광택나고 코팅하고 그래야 다른 일 해보세요. 다른 일 나오면 1년 360을 입지 않고 걸어놔도 습기를 따로 당기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수모바지 있죠. 수모바지. 수모바지를 다림질을 잘 했어요. 내가 칼주름을 잡아놨어요. 걸어놨어. 장마철 습기 팍 차오나니까 주름이 어디가 없어. 맞죠? 없잖아요. 주변에 습기를 빵 당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옷도 후가공을 딱 해놓으면 그대로 칼주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운 자와 배우지 않은 자의 차이는 바로 그거예요. 똑같은 세탁을 하더라도 복음 가공을 하더라도 후 가공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화장을 어떻게 했느냐. 우리 여자분들 화장품도 근성 있고 지성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옷도 섬유에 따라서 후 가공제를 사용을 해줘야 된다. 그래 했을 때 소비자가 입었을 때 참 좋아합니다. 또 풀먹이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지만 바지 있죠. 바지에 풀먹이 꼭 해줘야 돼요. 어디를 해줘야 되느냐. 허리 있죠. 허리. 면바지, 양복 바지 보세요. 수모바지. 이 허리 좀 보세요. 허리 뭐로 되어 있습니까? 거기 허리에 뭐 나일론으로 되어 있습니까? 뭐로 되어 있습니까?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면으로 되어 있어요. 왜 면으로 되어 있을까? 허리에 몸에 딱 붙으니까 땀을 흡수하라고 면을 딱 둘러놨어요. 근데 새 옷 사보세요. 그 면이 힘이 있는가 없는가? 있죠. 새 옷은 면이 힘이 있어요. 그 허리가. 그런데 이거를 웨트 클리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세탁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풀기가 다 빠졌어요. 허리 축 여기에 안에다가 풀어준다는 사람 안 보고 올 거예요. 스프레이 그때는 우리가 풀먹임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담그는 풀먹임이 있고 풀먹임 방식이 있고 옷을 전체를 담그는 게 있고 스프레이 뿌리식이 있어요. 그럼 어떨 때 담그는 거로 하고 어떨 때 뿌리는 거로 하느냐. 담그는 거는 혹겹 안에 우라가 없는 거 이런 혹겹은 담금 그 다음에 이중 원단이 여러 가지로 돼가지고 있는 것들은 스프레이. 그러니까 안감이 있는 거 안감 것이 물에 담으면 어떻게 돼요? 그죠? 풀먹임 하면 어떻게 돼요? 뻣뻣해지잖아. 양복 같은 경우에 안에 우라가 있는데 우라가 풀먹임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뻣뻣해지잖아. 안 되잖아. 그럴 때는 스프레이식 뿌려주는 거예요. 그럼 풀먹임은 어느 시기에 하면 제일 좋은가? 시기가 있어요. 바짝 말랐을 때 건조 다 하고 난 다음에 할까? 탈수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할까? 어디가 좋겠어요? 탈수하고 난 다음에 옷 전체에 물기가 있을 때 풀먹임을 하는 게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담그는 것도 마찬가지고 뿌리는 거 바짝만 하고 난 다음에 뿌려보세요. 얼룩 생깁니다. 잘못 전체에 골고루 뿌린다고 뿌렸지만은 얼룩이 생기게 돼 있어요. 풀먹임이. 근데 탈수해가지고 물기가 있을 때 쫙 끌어놓고 스프레이 쫙 해보세요. 그 풀이 옆으로 전도가 돼가지고 얼룩이 안 생깁니다. 풀먹임 시기 알겠죠? 그리고 와이사스를 50장을 받았어. 예를 들어서 두꺼운 원단이 있고 얇은 원단이 있어요. 그럼 풀먹임의 순서가 있어요. 한 옷
한 군데다 다 때려가지고 풀무늬 하면 옷이 난리가 나요. 자, 얇은 옷은 괜찮은데 두꺼운 옷은 그 풀기가 너무 세져가지고 옷이 깜빡아 돼. 그럼 풀무늬의 순서는 얇은 옷, 밝은 것부터 얇은 옷, 밝은 색깔부터 순서별로 해나가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이 어두운 색, 두꺼운 옷이 제일 마지막이겠죠. 왜 앞에서부터 풀기를 얇은 옷들이 다 먹어나가. 그럼 뒤에는 갈수록 풀기가 약해지잖아. 그럼 두꺼운 옷들은 어때요? 풀기가 조금만 먹어도 돼. 두꺼운 옷이다 풀기를 많이 줘놓으면 옷이 더 두꺼워지잖아. 뻣뻣하고.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예요. 밝은 어류, 어두운 어류부터 검정 어류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밝은 어류부터 시작해서 어두운 어류로 가면서 두꺼운, 얇은 것부터 두꺼운 거.